네, 반갑습니다. 전투주식 TV입니다. 오늘 2021년 5월 23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말간 특이했던 이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었죠. 한미 정상회담 뉴스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투자가 미국에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뭐 반대급부로서 백신도 받고 또 어떤 미사일 협약인가요? 그것도 해제를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슈를 토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할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백신이라든지 뭐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우리 차량, 자동차 관련된 산업 그리고 우주항공 그리고 뭐 5G 이동통신까지 뭐 여러 가지 섹터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백신 쪽 관련해서 이 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3분기부터 모더나 백신 수속 도제를 생산할 것이다.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뭐 잘된 일이죠.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백신, 여러 종류의 백신을 만들어낸다.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4월 3주차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영상, 지난 4월 18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그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뉴스가 있었죠.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8월부터 국내에서 백신 대량 위탁 생산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때 뉴스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날 뉴스를 토대로 제가 4월 18일 주말에 기관 외국인 수급 특징주 올려드렸는데 그때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였죠. 물론 그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지 뭐가 될지 어떤 정보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공교롭게도 제가 골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 뭐 우주항공 쪽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뭐 말씀드린 백신뿐만 아니라 다음 주나 한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백신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우주항공, 5G 여러 가지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5G 아니 저기 로켓 관련해서 미사일 협약 관련해서 로켓 추진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우주 산업 관련해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비추로테크, AP 위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죠. 매년 내려왔었기 때문에 반등할 타이밍이 좀 온 것 같고 뭐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 이런 차량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소부장 이제 현대차량이든지 현대차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까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또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SK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섹터 아마 다음 주에 산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지금 이 주말간에 어떤 종목을 꼭 봐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물론 전문가라든지 일단 그 종목에 대한 특정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수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확신을 갖고 말을 하겠지만 대략적인 섹터는 우리가 알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튀어오르고 그런 걸 좀 살피면서 추격 매수하지 않고 튀어오른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또 단타 스클핑 노리시는 분들도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 수급이 터질 때 그때 단타 스클핑 타점 눌림목에서 진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골라서 이 종목만 바라본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섹터들의 다음 주 한번 산발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차트를 좀 봤는데요. 제가 4월 16일, 4월 16일이었죠. 4월 16일 지나고 이때 한번 영상을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눌림목 위에 올라갔죠.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8월에 3분기부터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 같은 것도 또 선반영을 한다면 지금 눌림목에서 어느 정도 또 바닥을 다져주고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로 이 종목 차트 흐름 그다음에 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금요일이죠.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금요일, 토요일은 개인 사정으로 좀 외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볼 수 있는 관심 종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시장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일단 뭐 저점을 높이는 모습,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번에 저점을 높이는 모습,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을 하고 어느 정도 0.19 거의 보합, 약보합에서 좀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3100포인트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흐름을 보면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고요. 금요일날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하락하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 이어갔고 역시 코스피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보면 큰 거래 대금이라든지 어떤 큰 거래량이 동반하는 주도적인 섹터가 자주 출몰하지는 않고 있어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던 흐름, 아마 그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한 가지 참고할 자료로 바로 이 수급이죠. 제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때도 기관 외국인, 그죠? 기관 외국인 수급과 개인 수급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이번에도 이런 수급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간다면 저점을 천천히 높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요일 날은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그렇게 큰 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오히려 순매수 좀 해줬고요. 이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 서로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기를 희망을 하고요. 금요일날 볼 수 있는, 금요일날 봤던 종목들 어떻게 흘렀는지 좀 살펴보고 월요일날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CNS, 대덕, 그리고 대동기업, 한일사료, 덕성, KG ETS, SAMT, 백광산업, 그다음에 일성건설, HPO, 아미노직스, 이연제약, 맘스터치 위주 꼽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미노로직스 말고 HPO, HPO는 제가 뭐 당장 매매하지 않고 2만원대를 돌파하거나 그 부근을 강하게 돌파할 때 좀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주가는 그 범위 안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흐름만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역시 물론 강하게 한번 뿜어줄 때 2만원 돌파할 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관망하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다른 종목들도 조정을 보이거나 중요한 가격대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향후 5거래일, 10거래일 계속 지켜보면서 타점이 나온다면 또 개인적으로는 매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단기 스윙할 때는 조정을 보일 때 매매를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거나 좀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전 매수 타점을 잘 잡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목들, 제가 골랐던 종목들이 당장 다음날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당장 다음날 시세 나오면 좋지만 당장 다음날 시세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해당 종목을 움직이는 매수 주체도 아니고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시세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기준에 맞게 고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는 종목, 본인 스스로 공부했을 때 본인 기준에 맞는 종목, 그 타점이 보인다면 본인에 맞게 변형을 해서 또 응용을 하셔야겠죠. 그죠? 주식시장에서 누가 시키는 대로, 누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유튜버분들, 전문가들, 초고수분들 하는 말씀들 절대로 따르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본인만의 기준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고수분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은 참고용으로, 조미료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타인의 말만 듣고 100% 말만 듣고 그걸 믿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 여러분 기준에 맞는 종목이라면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또 다음날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실패했다고 보진 않고 그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5거래일, 10거래일 저는 계속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흐름을 관찰한다면 당장 매매하면서 수익 내지 않더라도 공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보시는 종목들 빠르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빈칸 띄워졌던 이 부분부터 아래쪽까지는 중복되는 종목이라서 말씀드리지 않고 새롭게 추가한 종목들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SNC, PM풍년, KCS, KCT, 한국컴퓨터, 한국선제, 에너토크, 바이오로고 디바이스, MI텍, 신성델타테크, 젠백스링크, 리노스, 보성파워텍입니다. 먼저 삼성 SNC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성장 첫날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장 초반에 강하게 올린 이후로 큰 이탈 없이 잘 지지해주면서 막판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 당연히 강한 모습을 띌 것이고 다음 거래일에 또 갭을 어떻게 띄우는지 시초가를 어디서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또 거래가 어떻게 붙는지 따라서 단타 스캐핑 타점 노린다면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래쪽 빠진다면 또 빠지는 대로 또 타점을 잡아서 스윙 투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즉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스윙주로 가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에 맞는 타점이 나왔을 때 단타, 스캐핑 타점으로만 좀 바라보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PM풍년인데요. PM풍년도 최근에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었죠. 상승 조정, 아마 3포동째 지금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종목 굳이 관심 종목에 넣은 이유, 물론 제 기준에 맞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여러분께 이 종목 매수해라, 매수하고 이 종목 더 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기준에 맞게 상승 조정, 3파동 때 나왔지만 고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올라갔던 이 거래가 좀 더 싫어졌다는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올라갔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물론 넓게 봤을 때는 너무 고점이라 볼 수 있지만 조정은 어느 정도 잘 보이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한 며칠 동안은 좀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기준에 맞게 PM풍년 가져와 봤습니다. 분봉상 흐름도 보면 장중에 이제 만원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타점을 잘 잡아야겠죠. 타점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또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에서 매매할 가능성도 있다. 타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실제 매매하지 마시고요. 학습용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KCS, 그다음에 KCT, 한국컴퓨터,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요일날 좀 상승이 나왔었죠. KCS는 우선 지금 만원대 라운드 피겨 정확하게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분봉으로 봤을 때 30% 상한가가 만원이었기 때문에 만원이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갭을 어떻게 띄우고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관심 있게 봐야겠죠. 중요한 가격대들 지금 돌파하는지 살펴보면서 타점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런 테마는 실제로 현실화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세 흐름 살펴보면서 충분히 타점을 좀 잡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CS도 마찬가지고, KCT도 현재 만원대 돌파하면서 다시 최근에 금요일날 만원대 돌파하면서 위쪽 구간 올라왔죠. 지금 말씀드렸던 KCT나 KCS 만원대 종목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한옥가당 수익률이 높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실률이 크다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타 스크래핑 하시는 분은 더욱더 생각하셔야겠죠. 한옥가당 손실률이 크다는 거 인식하시고 단타 스크래핑 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KCT는 이미 단기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라서 괜찮은 흐름을 지금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고, 그리고 KCS도 역시 상한가 들어가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 한번 묶어서 같이 볼 계획이고요. 다음으로 한국선제도 지금 중요한 가격대 돌파하면서 과거에 5,250원, 5,200원대가 또 단기적으로 저항되었는데 금요일날 돌파를 하면서 종가도 또 갱신을 했습니다. 6,000원대 돌파의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이고, 물론 내려온다 한다면 또 아래쪽 박스권에서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선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너토크도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조정 보인 이후에 올라간 모습. 역시 만원대 종목이기도 하고 급등락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역시 목요일날 크게 거래가 실어주면서 올라갔죠. 올라가고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나왔을 때 이 분봉을 봤을 때 여기 목요일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날 만들어낸 이 저항대 또는 지지 가격대죠. 네, 4,150원 부근, 4,200원대 부근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고 올라가고 다시 지지받죠. 그럼 이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다. 그리고 금요일날도 그 가격을 잘 지지해줬습니다. 그죠?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내려오느냐 두 가지 방향일 텐데 올라간다면 당연히 4,500원 위쪽으로 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내려온다면 3,800원이나 3,900원대까지 또 1차적으로 지지 가격대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 바닥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물론 더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로 단기 수익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격대가 아니라면 4,0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고 가는 매매는 어려울 것 같고 단타 또는 스크래핑 매매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MI텍인데요. 역시 금요일날 거래를 좀 실어주면서 우상향하면서 고점을 또 갱신했습니다. 종가 역시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종가를 마감했다. 좋은 모습이고요. 물론 꼬리를 다는 특성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종목별 꼬리를 다는 특성 그만큼 호가가 탄탄하지 않고 또 큰 물량 올라가기도 하지만 큰 물량이 떨어진다라는 부분 아신다면 고점에서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죠. 고점에서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다. 정말 장중에 너무 이거 수급이 많이 붙고 있고 단타로 들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반드시 짧게 손절가를 잡고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욕심 부리지 말고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려올 때 잡는다 하신다면 아래쪽 좀 더 내려올 때 분할 매수 계획 손절가 다 잡고 계획을 잡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성델타테크인데요. 역시 이 종목도 단기 고점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 잘 지지해주면서 지금 만원대를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11,000원대를 이제 돌파를 강하게 또 해준다면 월요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아래쪽 다시 11,000원대 아래쪽 내려온다면 이 아쪽 박스권에서도 움직일 것이고요. 돌파한다면 12,000원대, 13,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향후 흐름을 좀 지켜본다면 또 강한 수급이 좀 더 들어와준다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수급도 붙어준다면 단기 고점 12,200원이라든지 13,000원 부분까지도 돌파해볼 가능성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신성대테크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요. 지켜볼 계획이고요. 다음으로 젠백스 링크입니다. 젠백스 링크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저항대 1,8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항대를 계속 막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중요한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 금요일날 거래를 실어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요한 이 포인트 1730원 맞추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이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올라갈 가능성도 좀 더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1,500원대를 일단 1차적으로 돌파한 이후로 지지를 받았죠. 1,500원대 여기 5월 4일날 지지를 잘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추가적인 수급이 돌아와주고 강한 시세가 뿜어준다면 2,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역시 5거래일, 10거래일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리노스인데요. 리노스도 단기적으로 1,400원대 과거에 4월 말에 돌파한 이후로 올라가서 이 1,400원대에서 잘 지지를 받고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죠. 1,560원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도 이제 좀 가능해 보입니다. 기간 조정 잘 받았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 당연히 거래가 좀 실어줘야겠죠. 실어준다면 1,700원대나 1,800원대까지도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로 볼 수 있다. 흐름 계속 관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성바오텍 역시 상승한 이후로 4월달에 거래 많이 실어주는 상승한 이후로 조정을 보였죠. 3,000원대 부분 잘 지지받고 쌍바닥 만들고 지금 단기 고점을 향해서 또 바라보고 있다. 3,500원대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야겠죠. 거래가 실어주고 또 월요일날 시초가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초가 형성이 3,500원대 부근 좀 갭을 띄워서 시작한 준다면 충분히 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아래쪽 빠져서 올라갈지 그런 부분도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 파워텍도 제 관심 종목에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날 내일 보시는 종목들 간략하게 다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이런 종목들은 당장 내일 시세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 기준에 맞게 계속 지켜보면서 제 관점에 맞게 가상 매매를 하든 실전 매매를 하든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당장 내일 시세 나오지 않는다고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학습용으로라도 꼭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조금이라도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주식 TV였습니다.